지금 스튜디오에는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백성문 변호사,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아니 아무리 시국이 어수선해도 받을 건 받아야죠, 그죠? 복 같은 건 받아야죠. 자, 근데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전격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4명이 체포된 거예요? 5명이 체포된 거예요? 5명입니다. 5명이에요? 네, 총 5명이죠. 한 명은 2015년생 아들입니다. 아, 그건 뭐 신주평 애기, 씨의 아들로 애기. 지금 추정이 되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정유라 씨, 그 다음에 60대 보모로 추정되는 사람이 1명, 예. 20대 남성이 2명이 같이 이렇게 일단 체포가 됐는데 예. 지금 나머지도 전부 불법 체류 혐의로 좀 체포가 된 건지까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고요. 지금 정유라 씨 관련해서는 현재 뭐 덴마크 입장에서 보면 다른 혐의가 지금 현재 두드러지게 나온 건 없습니다. 독일에서 만약에 체포가 됐다면 뭐 자금 세탁 관련 범죄로 체포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덴마크에서 체포가 됐다는 건 일단 비자가 9월 정도 만료가 돼서 불법 체류자로 일단 지금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요,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네. 독일에서 돈 세탁으로 예를 들면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덴마크 경찰이 아니면은 EU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요 EU 연합이라고 하더라도 각 국가마다 예. 적용되는 사법 판단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로 이거 연결될 수는 없을 예.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덴마크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덴마크에 그 입국한 지가 90일이 넘었느냐 여부가 굉장히 관건이에요. 그래서 90일이 넘었다면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렇겠죠. 불법 체류자라고 덴마크 당국에서 판단을 해버리면 강제 출국 조치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쉽게 갈 수 있는데, 근데 제 판단은 90일이면 3개월이거든요. 그렇죠. 3개월이면 덴마크의 그 정유라가 3개월 전에 갔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불법 체류자로 인정이 안 된다면 그러면 24시간 정도 신병 확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이제 그렇죠. 우리 특검이라든지 여기서 지금 고민거리인 겁니다. 만일 덴마크에 그렇게 오랜 기간이 있었다면 뭐 칼스루에 있다는 등, 그렇죠. 칼스루에 그다음에 프랑크푸르트에서 봤다는 목격자가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설명되냐 근데 이거죠.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봤다라는 거는 그 차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실제 탑승했다는 여성분이 또 진술한 게 있었어요. 그거 정유라 아니고 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기억을 더듬하고 보면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다가 한국 들어오기 직전에 세계일보와 인터뷰했죠. 최순실이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세계일보에 인터뷰했을 때 독일 현지라고 콘센트. 했는데 그때 네티즌들이 저 콘센트는 독일 게 아닌데 예. 그래서 그때 덴마크 얘기가 한번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월경에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열리는 승마대에 출전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이정실에 저게 출전한다는 건 정말 저 무슨 강철 멘탈이냐 이런 얘기도 한번 나왔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뭐 보도에서 덴마크의 한 식당에서 김치 달라고 협회 부렸다는 예.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9월에 비자가 만료됐다고 일단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덴마크에 쭉 있었다면 그건 불법 체류자가 되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한 건지 아니면 독일에 있다가 지금 왔다 온 갔다 건지. 하면 그거는 근데 덴마크라는 미터 얘기는 탔을 계속 거 많이 없잖아요. 나왔기 때문에 덴마크에 계속 있었다는 전제 하에 아하. 일단은 체포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예.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 덴마크에 계속 있었던 것보다는 독일에서 덴마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게 그런 게였기 때문에 어디에 몇 개월 체류하거나 이런 정확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저도 그 유럽의 그 회사 취재차에 갔을 때 보면은 이렇게 프랑스라든가 벨기에, 독일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은 전혀 체크를 안 하죠. 국경을 이동했다는 걸 체크를 안 하던데요. 그러니까 여기 덴마크에서 잡혔다고 하는 거는 첫째 본인이 뭔가 도피하려고 하는 의사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 독일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니까 뭔가 언론이라든가 한국의 이제 검찰, 경찰에 이런 걸 피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독일에서 자기와 자기의 어머니인 최 씨의 여러 가지 재산 도피, 해외 재산 도피 의혹, 자금 세탁 이런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피하기 위해서도 덴마크로 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덴마크에 입국한 거는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덴마크에도 CCTV가 촘촘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에 이동 경로 블랙박스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로는 충분히 할 겁니다. 근데 20대 남성이 2명 같이 이 체포가 예, 예. 됐다는 건데 뭐 데이비드 유는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이 유씨 사람들은 형제는 뭔지- 없었어요. 유씨 형제는. 예. 그러면은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그 승마 관련된 코치이거나 예. 제 판단은 보디가드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나이 드신 분 한 근데 분이 이 사람이 있었다고 아직도 그러는데 이거 정유라가 돈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돈이 많은 거죠. 보디가드까지. 돈이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어찌됐건 예. 그 한 언론이 이제 제보를 해서 잡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국내 언론 기자들 좀 이제 추적을 예. 하다가 그 일행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무래도 차량 이동 관계도 있고 하니까 일행 아. 전부가 다 이렇게 이번에 긴급 체포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 일행은 훨씬 더 규모가 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한 10명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요. 또 뭐 돈 그 관리해주는 사람도 또 우리가 따로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어찌됐건 거기 이제 제가 보기엔 근거지를 덴마크에 마련한 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그 인터뷰도 그렇다면 덴마크일 가능성이 높고 일종의 안가를 마련해 놓고 어쩌면 독일 쪽으로 일부러 자꾸 출몰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국내 언론에 오히려 좀 성동격서. 그렇죠. 예. 혼선을 주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런데 어찌됐건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그냥 약간 덴마크에서 은신하면서 좀 활동을 하다가 우연찮게 이번에 이제 결국 체포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혹시 말해요. 이 도피, 독일하고 덴마크 왔다 갔다 하는 그 도피 경로가 정유라 최순실의 은닉 재산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 김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충분히 어떤 근거지는 있어 보여요. 예. 저 사람들이 출몰한 지역이 전혀 생뚱맞은 곳으로 출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하. 덴마크도 그 승마장이 있는 그 인근이라고 하고 이번에 검거된 곳도. 예.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보면은 그 연결고리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이종훈 박사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전체가 그 체포된 것 같지는 않아요. 정유라가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20살이에요. 예. 이 정유라한테 최순실이 어떤 그 자금 관리라든지 이런 전권을 맡겨가지고 행사하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금 관리하는 사람 아마 개개의 어떤 그 역할 분담하는 인력들이 어느 정도 조직적으로 짜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재산 말씀하셨는데 재산 관련해서는 뭐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됐으나 그러니까 그런 추정 보도는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유럽 몇천억이다, 전역에 뭐 뭐. 리히텐슈타인이라든가 뭐 네. 스위스라든가 특히 이제 재산 도피하기가 좀 예. 좋은 그런 이제 지역에다가 이제 많이 이렇게 재산을 은폐해 놨을 거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온 바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사실일 가능성이 좀 의외로 좀 높다라고 보고요. 아마 그런 관점에서 독일에도 재산을 이제 마련했지만 그 부동산을 마련한 거 아니겠어요? 거처로. 그러니까 덴마크도 이미 사실은 덴마크 예. 같은 경우 이번에 포착되기 전에 이미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요번에 최순실 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 언론의 조사력, 수사력 이게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있지 대단해요. 않은가. 예. 사실 검찰, 경찰이 검찰, 특검, 경찰이 보면은 이 언론에서 먼저 제기하고 뭐 태블릿 PC뿐만 아니라 예. 뭐 동영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면 그거 하고 따라서 수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번에도 체포하는데 언론이 도움을 준 게 사실이라면 저도 같은 기자 해본 경우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이 덴마크에도 승마 훈련장이 있어서 거기에 그 식당에도 나타났었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은 언론들은 여러 가지 교민들이라든가 해서 어디에 나타날 만한 곳이다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여관에 기자들이 전화를 다 겁니다. 다 걸어가지고 거기에 이 여권이라든가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록할 때.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정유라의 이름으로 안 했다면 거기 정이 왔다 갔느냐, 김이 왔다 갔느냐, 데이비드 윤이라면 윤이 왔다 갔느냐, 김이박 이렇게 다 해서 다 물으면은 아주 일일이 하기 때문에 거의 전 세계 다 수사력을 동원할 정도로 우리 언론이. 근데 외국에서 문제가 되면 외국에서의 그 중요범인 그 수사는요. 예. 경찰이 가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요,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유라가 언제 돌아오냐 이 부분인데 지금 뭐 경찰이 긴급 인도 구속 뭐 이런 거 이게 뭐예요? 긴급 인도 구속이 뭐냐면요. 예. 범죄인 그 인도 요청을 우리 정부에서 할 거를 전제로 해서 예. 조만간 지금 아직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인 인도 요청을 너희한테 할 거니까 잡아둬라. 그때까지 이 사람 내보내지 말고 그거 잡아둬라 이런 게 이제 긴급 인도 구속인데요. 예. 이건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긴급 인도 요청을 하겠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재판을 해야 돼요. 덴마크 예. 정부에서도 긴급 인도 요청에 대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정유라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싸울까봐 사실은 걱정돼요. 어떻게 근데 이게 보세요? 이제 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말 그대로 돌아오게달라고 요청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일단 긴급 인도 구속 청구를 한 건데요. 지금 현재 보면 인터폴 적색 수배령도 아직 완벽하게 내려진 게 아니죠.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여권 무효 조치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럼 언제든지 풀려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묶어놓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중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유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유라는 지금 덴마크에서 만약에
범죄인도 요청에 관련된 재판하게 되면 구금 상태로 받아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도망갈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은 그것로 유섬나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2년 몇 개월 끌면서 거기 구금될 이유가 있을까요? 한국에 오면 지금 우리 온 국민이 공부는 하고 있으나 죄명은 업무방해죄입니다. 예. 업무방해죄. 그 2대 입학. 네, 2대 그죠? 입학. 예. 그것도 이제 사실 주도적으로 한 건 예. 최순실이기 때문에 정유라에게 그렇게 중형이 예상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유라 개인만 놓고 보면 예.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거기서 버티지 않고. 왜냐하면 거기서 버티고 나중에 다시 들어오면 여기서 버티면 버티는 대로 또 구금이 되고 한국에서 또 그것 때문에 괘씸죄로 또 처벌 더 중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 시점에서 당장 바로 들어오진 않더라도 한국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요, 저는 아마 그 조언하는 세력이 만약에 있다면요, 전략적으로라도 특검 해체되고 난 다음에 한국으로 오는 거를 선호할 가능성이 더 많아. 조언이라는 게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들. 자, 저희가 앞서 잠깐 이 백성문 변호사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정유라의 2대 입학 과정 그리고 또 정유라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어서의 학세 특혜 이런 것도 많은데요. 어쨌든 이런 특혜에 관한 문제가 이제 실마리가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박상현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승마 선수 정유라, 최순실의 딸 정유라. 1996년생으로 이제 갓 21살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이미 온갖 부정과 특혜로 얼룩져 있죠. 고등학교 3학년 내내 단 17일만 출석을 하고도 버젓이 졸업하는가 하면 이화여대에 입학할 때는 이전에는 없었던 승마 체육 특기자 전형이 생겨났고 면접장에서 아시안게임 메달을 보여주는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입학을 한 이후에도 변한 건 없었죠. 논란이 많이 됐었던 수준 미달의 리포트에 제대로 출석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좋은 학점을 받았다는 사실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이대생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과거 정 씨가 자신의 SNS에 올렸던 글, 돈도 실력이야, 기억하십니까? 덴마크 경찰에 체포돼서 특검 소환을 앞둔 정 씨, 아직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포토라인에 서서 같은 질문을 받게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걸까요? 전문가들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바로 지금 정유라 받은 특혜 중에 일부분 때문에 영원한 제국이죠, 소설? 소설가 이인화, 필명 이인하고 이제 실명은 류철균 씨인데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가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정유라 답안지도 공개가 됐어요. 그죠? 14개의 문제 중에 10개를 맞췄다고 그러는데 대단한 실력입니다. 원격 조정. 예. 근데 일단은 이 답안지도 류철균 교수가 해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 조교를 시켜서 그러니까 감사가 들어갔잖아요. 예, 이대에 예. 감사가 들어가면 그 이제 성적 관련된 걸 전체를 다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점을 준 이유를 합리적으로 대기 위해서 이제 그 시험 보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조교를 시켜서 이제 아마 유철균 교수가 시킨 거 위조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조교가 얘기를 다 했고 조교한테 말 안 들으면 이제 너 앞으로 학위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겁을 줘가지고 대리로 이 답안지를 만들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본인은 뭐냐면 김경숙 전 학장이 3번을 부탁을 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류철균 교수가 그러면 최순실과 정유라가 어떻게 연결이 됐었던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한 예.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본인이 알고 지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을 털어놓게 됐는데 그거는 긴급 체포되고 나서 심경의 변화를 확 느꼈던 것 같아요. 긴급 체포했을 때 사유를 한번 보면 뭐 증거인멸하고 크고 또 진술 태도가 그게 불량하다. 그리고 또 조교에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압박을 가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덜컥 이제 긴급 체포가 되고 수위를 입은 상태가 되고 심경의 변화가 굉장히 컸던지 지금 김경숙 전 학장이 최순실과 정유라를 잘 부탁한다. 무려 3번이나 만나서 부탁을 했다라는 진술을 한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김경숙 전 학장은 저번에 청문회 때 보신 분들 다 기억할 텐데 전혀 모른다. 전혀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경숙 전 학장이 지금 실시간 검색어 1등입니다. 근데 지금 또 위증 혐의로 또 논란이 한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 유철균인가요? 전 자꾸 이인화가 생각이 나서. 이인화죠, 예. 분명히. 이분이 지금 이렇게 오늘 구속 적부심 심사가 오늘 밤늦게 열리죠, 그죠? 근데 이게 긴급 체포하고 이렇게 되니까 얘기가 술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렇죠. 특히나 여기 뭐 아시겠지만 교수님들이 사실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받으면요. 그 일반인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늘 교수님도 계시지만 아니에요. 늘 어떻게 보면 배워봤다가. 저 우월한 위치에 있던 분들인데 저런 분들이 오히려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받으면 수위 입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참 구속돼 저 체포돼도 수의를 입혀요? 원래는 아니죠. 아닙니다. 예. 예. 근데 아마 이제 경찰서 유치장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바로 구치소로 구치소로 보내버렸기 보냈어요. 때문에 구치소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수의를 입히거든요. 이제 그거에 의해서 입은 건데 본인이 조사바로 나올 때는 안 입어도 돼요, 사실은. 근데 그런데도 저분은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 예.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변호인 쪽에서는 거의 사실상 우리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다는 취지로 예.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아까 구속적부심이라 영장실질심사가 3시에 열렸고 아. 오늘 이 방송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요, 결론이. 그렇지. 아니 끝나고 나올 수 있는데 이제 밤에 나오게 되는데 지금 사실 유철근 교수 측 변호인은 이제 뭐 위조 여부 아까 말씀하셨던 거 아니 그거는 그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위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유라가 원해서 한 거니까 위조가 아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방해도 내업무인데 내업무니까 업무방해가 아니다는 취지의 이제 주장과 나머지 지금 관련되고 김경숙 그 학자에 관련된 거 다 털어놓지 않았느냐 선처해달라고 지금 해놓은 상황이라 영장이 발부 여부는 예. 저도 좀 불확실하다고 예.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어찌됐건 그 김경숙 전 학장이 딱 걸린 것 같아요. 걸렸어요. 예, 딱 걸렸고 그리고 사실은 최순실 씨가 지난번에 그 감옥소에서 진행된 그 청문회 때 김경숙 전 학장을 아냐고 그러니까 안다 그랬어요. 유일하게. 아니요 잘한다라고 자, 얘기했어요. 80년 먼저부터 예, 안다 그랬죠. 그냥 기억은 안 아는 나는데.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 잘한다라 그랬거든요. 최순실 씨가 잘한다고 그랬고 또 이 지금 유철근 교수가 뭐 3번이나 와서 했다. 그러면 부탁했다 그러고. 이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이 꼼짝 말아 상황이 돼버렸다. 이제 실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렇게 됐어요. 김경숙 전 학장이 사실은 실토를 시작하면 이 총장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 다 지난번에 청문회 때 나왔을 때 보니까 입 잘 맞춰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게 지금 다 깨져나갈 상황이 좀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번에 저는 어찌됐건 이대 상황은 모든 학교 내에서 발생할 예. 수 있는 그 비리의 하여튼 종합판 결정판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다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저는 이번에 예. 특검에서 그러니까 이인하 교수, 유철균 예. 씨를 약한 고리를 정확하게 잘 찾아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총장과 학장과 입학처장 사이에서 서로 이 사학에서의 소위 봐주기 커넥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의를 지켜서 그걸 덮어주면 서로 나중에라도 챙겨주는 그런 커넥션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거 별로 없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아니 이번에 보인 행태는 그런 건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사학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유철균 이거는 범죄 공모니까 그렇게 그렇죠. 된 거죠. 예, 이번에 답안지를 위조한 게 분명히 드러난 데다가 답안지 위조한 게 분명히 드러났고 그다음에 유철균 씨가 나름대로 이제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인데 딱 걸었기 때문에 자기의 윗선인 김경숙 학장을 이제 불었는데 거기에 근데 이제 이 와중에도 조금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게 있는데 작년 4월에 최순실 씨 모녀를 만났는데 딱 1분간 만났다. 근데 그것도 좀 믿기지가 않아요. 아니 어떻게 1분을 만나면 인사만 하고 지나갔나? 안녕하세요. 근데 어쨌든 이게요. 이 성적 문제뿐만 아니라 입시 비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금은 60만은 안 됩니다만 50만 정도 되는 이 수험생들 학부형들이 정말 붕괴하는 겁니다. 그러니 특검이 이걸 하루빨리 좀 분명하게 해결을 해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새해 첫 출근 잘하셨나요? 나름 포근했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시야가 뿌연 하루였습니다. 퇴근길이 지난 지금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라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전국에서 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까지는 호흡기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안개와 먼지가 엉키면서 희뿌연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내일도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오후에 바람이 불면서 먼지가 해소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